오늘의 서민갑부 주인공은 조금 특별합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공사 현장. 일이 험하기로 이름난 일용직 인부들 사이에서 과연 오늘의 서민갑부가 있긴 한 걸까요? 막노동에서 갑부 되신 분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어느 분이세요? 뭐라고요? 여기 막노동에서 갑부 되신 분 있다고 그러시던데. 아, 저기 있죠, 저기. 오늘의 주인공은 공사 현장에서 전설의 사나이로 불린다는 이 남자. 혹시 막노동으로 갑부 되셨다는 분 맞으세요? 막노동으로 갑부라고 하면 갑부겠죠. 스스로 갑부라 부르기에 주저하지 않는 성수 씨. 올해 나이 33,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랍니다. 일은 정말 많이 하는데 얼마 버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쇠가 빠지게 일만 하는 거죠. 건설 현장 인부로 시작한 지 16년.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나이가 되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토끼 같은 자식들.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드넓은 전원주택까지. 저만의 성공 비결은 망치 하나로 갑부가 됐다는 33살 성수 씨. 과연 이 젊은이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일요일 오전, 성수 씨는 어디론가 바삐 나설 준비를 서두릅니다. 그가 하는 일 대부분이 이동이 많은 지방 출장일. 블라인드 설치하고 도어 설치할 거예요. 과연 오늘 그가 향하는 일터는 어떤 곳일까요? 소비자분께서 이제 14일 날 이제 예정 날짜를 잡고 있어요. 이제 출산 예정일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저는 또 공기에 맞춰줘야 되니까. 바삐 달려 도착한 곳은 지방의 한 소도시. 이곳은 한 달째 진행해온 내부 공사 현장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하는 인테리어 공사 현장입니다. 아, 무겁다, 무거운데. 다칠까봐. 다치면 안 된단 말이야. 아, 몸이 다치면 안 돼? 그래. 사람이 다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난 다쳤는다. 안 되지. 과장인데. 뭐라고? 시장인데. 알고 보니 성수 씨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 오늘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끝낸 뒤 마무리 작업을 하는 날이랍니다. 명색이 대표라지만 인테리어 시공부터 각종 집기물 설치까지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전천후 플레이어. 방문부터 블라인드 설치까지 이곳저곳 성수 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 보이는데요. 마치 내 집이라도 꾸미듯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혼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혼자 하고 싶어서 한다기보다는 자꾸 제 눈에 걸리니까, 그리고 또 금액에 또 맞춰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잠시 후 공사를 의뢰한 집주인이 찾았습니다. 부푼 마음으로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사람들. 며칠 사이 확 달라진 모습에 꽤나 만족스러운 표정들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이만큼 할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원래 계획도 뭐 한 천만 원 한 중반 정도 이제 잡았는데 이만큼까지 될 줄 몰라서 요즘 조금만 요 거실만 조금 하려고 했는데 신발장에 또 벽지나 이런 것도 얘기 안 했는데
알아서 맞춰갖고 또 해놨네요. 블라인드 공사까지 싹 다 해서 1,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125제곱미터 규모의 빌라 내부 공사 비용은 약 1,500만 원. 성수 씨의 손이 닿기 전만 해도 어두침침했던 거실 내부는 화사한 그레이 톤으로 확 바뀌었고요. 화장실 내부도 정말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직접 이제 뭐 시공부터 해서 이제 다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도매 라인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자재에서 많이 이제 비싸게 공급을 받을 수가 있죠. 비용이 저렴하다 해서 어디 하나 대충이랄 게 없습니다. 이 신발장은 성수 씨가 선사하는 특별 서비스. 저 안 하셨는데 해주셨다면서요. 네. 이렇게 서비스로 가는? 이게 보여지는 건데 서비스에는 이거 이제 10만 원. 자비로, 네? 자비로요? 모르겠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물어보세요. 죽을라 합니다. 내가 좀 더 챙겨주지. 내가 안 챙겨. 이번엔 깔끔한 마무리 청소까지 잊지 않는데요. 비용을 절감하려다 보니 직원의 여자친구까지 총출동입니다. 오늘은 일 도와주기로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휴일에 데이트도 못 하시고. 나중에 잘 사는 데지 뭐. 이윤보다는 의뢰인의 만족도가 우선이다 보니 여러모로 감내할 것이 많다고 하네요. 저희도 뭐 좋은 자료를 일단 남기고 싶은 것도 있고, 제 욕심이 좀 큰 거죠. 이렇게 뭐 이쁘게 나오고 싶고, 제 고생과 제 이렇게 욕심이 큰 바람에 이렇게 우리 직원들과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성수 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시작한 지 올해로 5년째. 지금까지 그가 바꾼 내부 인테리어만 수십여 군데라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도 3년 전 성수 씨가 직접 공사를 했던 곳이랍니다. 차이가 나네. 안으로 들어서자 그윽한 나무 냄새가 풍겨오는 아파트 내부. 마치 고풍스럽고 멋스러운 한옥을 연상케 합니다. 이게 완전 원목가하고 인테리어 필름하고 차이가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처음에 오면 이거 지금 나무 냄새가 안 나지만 나는가 봐요. 네, 많이 나죠. 창문 문틀에서 거실의 장식장까지 성수 씨가 직접 만들고 시공한 것들이랍니다. 한옥 느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만들어 드린 거죠. 직접 짜신 거예요? 네, 직접 짠 겁니다. 여기는 도어 한 틀 자체가 되게 비싼 물이에요. 네, 요거 한 틀만 해도 뭐 한 60만 원, 70만 원대. 오동나무와 편백나무를 자재로 현대식 한옥 느낌으로 개조한 아파트 내부. 과연 그 비용은 얼마나 드는 걸까요? 4,500? 4,500 정도 들은 것 같는데 아파트 치고는 이런 집이 이 집 처음. 예, 우리 아파트에서도 오시는 분들은 다 우와 하고 가죠. 근데 왜 이 업체를 선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블로그에 보니까 이쁜 집들이 많더라고요. 이쯤 되니 성수 씨의 연 매출도 궁금해집니다. 매출은 한 4, 5. 33 청년 성수 씨는 어떻게 연 매출 5개 인테리어 시공업체 사장이 되었을까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신축 건물 공사 현장. 여기 지금 포인트, 이제 건물 외관에 이제 포인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현장 말고 또 다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내는 작업이에요. 성수 씨는 내부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건물 외부 장식까지 의뢰를 받는답니다. 잠시 후 본격적인 외벽 작업을 앞두고 뭔가 단단히 채비를 서두르는데요.
그리고는 공사 현장을 성큼성큼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찔해 보이는 공사 현장을 마치 한두 번 오른 것이 아닌 듯 거침없이 현장을 누비는데요. 커다란 패널 마감재를 외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랍니다. 건물 외관에 포인트를 주고 개성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외벽 패널 시공. 요즘 꽤 인기가 많은 자재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창문 모양에 맞춰 패널을 잘라내는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대로 간다. 날 좀 뒤로 빼고 그대로 가자 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때 보이던 섬세함과는 달리 이번 현장에선 성수 씨의 모습이 꽤나 거침이 없어 보입니다.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이건 힘든 것도 아닌데. 저걸 잘라서 안 붙이고 왜? 잘라서 붙이면 우리가 저때는 중장비 큰 거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촉박하거든요. 만약 장비를 써가지고 제가 재단을 하고 올리기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또 놀아야 되니까. 빨리 붙여놓고 장비는 이제 딱 시간 내에 이제 딱 정해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만 하고 빠져나가야 되니까. 올해 27의 상우 씨. 저는 이런 걸 좀 챙겨먹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또 막내가 열심히 또 챙기고 이런 걸 또 잘합니다. 잔소리 많고. 고운 말아먹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작업 현장에서 척척 손발이 되어주는 투한 씨는 6개월 차 직원이랍니다. 제 후배예요. 1년 후배. 운동하는 선배이고. 네. 그래서 저 같이 운동했던 후배, 1년 후배죠. 팔뼈도 갔다가 매력이 빠져가지고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할 줄 아는데도 안 시키시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일단 다 할 수 있는데 다쳐도 제가 다친 게 일단 낫죠. 거칠고 험한 현장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 젊은 사장 성수 씨. 잠시 숨 한 번 고르더니 또다시 작업 현장으로 나섭니다. 젊은 나이, 아찔한 공사 현장 일이 꽤 능숙해 보이는 그에겐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이제 현장 일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린 시절 온갖 상을 휩쓸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워가던 성수 씨. 박주영 선수와 어깨를 겨누며 국가대표라는 한 길만 바라보며 달려가던 어느 날 갑작스런 부상을 입게 되면서 그에게 크나큰 좌절이 닥쳤습니다. 축구를 그만두면 할 게 없습니다. 공부 자체가 안 돼요. 하루아침에 꿈을 잃고 방황의 날들을 이어가던 시절. 이른 새벽 아버지를 따라 향한 곳은 아버지의 일터인 공사 현장. 이른바 막노동 일을 시작한 겁니다. 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없었고 꿈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여태껏 이렇게 그냥 운동하듯이 해왔듯이 그냥 아침에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망치 잡고 일하고 그게 다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를 따라 어린 나이부터 현장 인부 생활을 해온 성수 씨. 여기 이제 키 작으신 분, 저희 이제 아버님이자 소장님이고, 네. 오늘 이제 좀 난이도가 있는 공사라 가지고 조금 지원을 좀 부탁드렸습니다. 성수 씨의 아버지는 틈날 때마다 아들의 현장을 찾아 일을 도와주곤 한답니다. 이제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오래됐지요. 30년 넘지. 30년이요? 네, 그렇죠. 줄곧 이것만 전문적으로 일을 했는데, 우리 사찰에 절공사가 절에 기궁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아들의 일이라면 열일 제쳐두고 달려온다는 아버지.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공사가 있을 때면 현장 경력이 많은 아버지가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직 제가 많이 딸립니다. 근데 요 지붕 덮고 하는 거는 아직 제가 젊으니까 요건 다 저희가 작업했고, 요런 후레싱 작업하는 거, 요런 마감 작업들은 저보다는 일단은 아버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니까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하죠. 지금이야 누구보다 아들의 일을 응원해주고 지원해준다는 아버지. 군소리 없이 공사장으로 따라 나선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미안했던 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사업하다 보니까 빚을 많이 졌어요. 한 4억 정도 됐어요. 4억. 너무 어렵고 너무 바닥이 나쁘니까 힘들고, 지도 거기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기와공사 이런 거 하러 다니고, 지는 한 번씩 따라다니고. 공사 현장 경험은 대부분 아버지에게 배웠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성수 씨. 밑에서 봐도 마감대가 깨끗하고. 밑에서는 성함인데 위에서 뭐 보기가 싫겠지. 이거 이래 돼갖고. 뭐가 보기 싫냐. 깔끔하지, 오래되는데. 이것만 해도, 한 년만 해도. 그런데 요즘 함께 작업을 할 때면 종종 의견 차이가 생겨난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조언에도 자신의 생각을 좀처럼 쉽게 굽히지 않는 성수 씨. 아버지 현장이면 상관없는데 제 현장에 제가 공사를 하고 이제 시공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제 그냥 아버님 맡아서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반대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얘기를 부딪히고 길어지면은 무조건 좀 이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자꾸 의지하게 되고, 그게 이제 뭐 자식 마음 아니겠습니까? 섭섭하진 않으세요? 실수한 건 없지. 이건 지가 내가 처음 했는 걸 지는 실수, 두 번 하지 않게끔 우리는 가르쳐 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는 실질적으로 해봐야, 실수를 해봐야, 아니구나. 아빠 생각이 맞다 하는 걸 또 정답이 나와야 지 손으로 그걸 해야 알아. 한 번 해봐야 돼.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는 가마 직선으로 가르쳐 준다는 거죠. 아버지와 함께 일하던 현장 인부 생활 시절. 사장님, 공사 시작한 지 보름이 넘었는데 대금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가 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일이나 일. 돈이 어디 있다고. 새벽처럼 나가 일을 했지만 돈을 떼이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인력 사무실에서 4시 반, 5시에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일에 설치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돈을 안 줘요. 해도 너무하고 왜 제 아버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은 지붕 일을 돈을 떼는지 참 정말 괘씸하더라고요. 남이 돈 아쉽다고 돈 필요한데 돈 좀 해도 이러면 듣고 나면 막 우리가 없으면 남한테 빌려서라도 줘.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신경 쓰여가지고 안 돼. 얼마나 힘들면 저를 하겠나. 그래가지고 많이 빌려줘. 빌려주면 또 그거는 또 못 받는 게, 받으려 생각지도 안 하고 아예 받을 생각지도 하지도 안 하지. 그럼 이제 또 그게 지나고 나면 또 좀 내가 힘들 때는 그런 게 생각나지. 생각나도 지는 내보다 더 힘드니까 못 따주겠지, 이런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에게 굽신거려야만 했던 아버지. 예. 저기 갔어요? 공사장 인부 생활만으론 미래가 없어 보였습니다. 옆에, 예, 알겠습니다. 뭐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요? 젊은 친구가 이렇게 설계 도면을 잡고 이렇게 작업을 지시하고 이런 현장에 서 있는 그런 포스가 느껴졌거든요. 저랑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데 쟤는 왜 저렇게 돼 있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무언가 변화가 절실했던 성수 씨는 그때부터 멀리하던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인테리어 학과 입학을 위해 공부를 시작한 것. 낮에는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도 그야말로 주경야독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대학 입학하신 때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입학할 때 25이었던 걸로 합니다.
지금 집사람이 얘기를 해줬어요. 공부 잘하는 법. 앞좌석에 앉고 친한 친구를 사귀어라. 친한 친구도 공부 잘하는 이제 앞에 있는 친구를 사귀어라. 사주고 배우고 사주고 배우고 정말 귀찮게 했습니다. 늦깎이 대학생 시절 줄곧 장학생을 놓치지 않으며 건축과 인테리어 공부에 열정을 쏟아부었던 성수 씨. 각종 공모전을 휩쓸며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배웠던 현장 경험이었습니다. 일을 먼저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쑥쑥 들어옵니다. 제가 그걸 해보니까 그래요. 저는 공부 정말 못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배웠던 거를 신기하게 끼워 맞추는 거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아 정말 이거 현장에서 일을 배우기를 잘했다.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갔는데 운이 잘 맞은 거예요. 경험이 많지 않은 5년차 신생업체지만 전국 각지에 성수 씨를 찾는 의뢰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했죠. 열심히 검색을 해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는데 우연히 그때 처음 했을 때 사장님 전화를 받아서 뭐 설명을 이제 자세하게 해주더라고. 그럼 좋다, 한번 오봐라. 깔끔하게. 젊은 나이에도 신뢰성 있는 일 처리에 만족도는 꽤 높아 보이는데요. 처음에 별로 기대는 안 했거든요. 왜냐면 단가가 지금 밖에 사는 거 단가보다 30-40% 쌉니다. 30-40% 싼데 그래서 조금 의심이 있었는데 막상 이제 작업하고 보니까 다른데 지금 비싸게 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한 번 찾은 의뢰인들을 단골 고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성수 씨가 이윤보다는 만족도를 중요시하는 이유입니다. 한 요것만 했었을 때는 뭐죠? 한 4에서 한 500 사이 정도. 네. 외벽 공사 한 건 매출은 약 500만 원 정도. 항상 새로운 작업들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이 새로운 작업들을 이제 뭐 주문을 하거나 이제 이렇게 고객분들이 말씀하실 때 저희는 안 된다라는 얘기보다는 일단 단가를 어느 정도 맞춰서 작업을 한번 해보고 경험을 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좀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제 돈을 뭐 주고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저희는 뭐 장점인 것 같아요. 젊으니까 가능한 거. 성수 씨에겐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늘 새로운 도전이자 경험을 쌓아가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성수 씨의 퇴근길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 맛이 살아요, 이 공기. 그죠? 늦은 밤 집으로 들어가는 그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기만 한데요. 왜 이렇게 조용하게 들어가세요? 네, 지금 자고 있어요. 애들 재우고 있어가지고 깨면은 난리 납니다. 조용히 들어가서 씻고. 아이들이 깨어있을 때 퇴근하는 날은 하늘의 별 따기. 오랜만이네요. 집이 새롭게 느껴져요. 출장이 많아 집을 비우는 날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늦은 시간이라도 남편이 들어올 땐 아내 지영 씨도 항상 반갑게 맞아준다고 합니다. 공기 좋은 산 아래 자리한 성수 씨의 집. 넓은 정원이 딸린 2층 전원주택이 꽤나 멋스러워 보입니다. 이곳은 성수 씨가 직접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지은 집입니다. 곳곳마다 성수 씨의 세심한 손길이 닿은 곳이랍니다. 애기들은 다 자요? 네, 안 그래도 아빠 보고 싶어서 기다리다가
오늘 좀 일찍 자네요. 늦은 밤 아내와 마주 앉은 이 시간이 성수 씨에게 가장 달콤한 시간이라는데요. 그 한가로움도 잠시 또다시 일거리를 펼쳐들었습니다. 성수 씨가 블로그를 통해 들어온 의뢰를 확인하는 사이 아내는 각종 회사 매출을 확인합니다. 직원 월급부터 회사의 재무 관리는 모두 아내의 몫. 이달 5월달 매출만 봤을 때 6천이거든요. 그거 한 달 계속 이 상태 계속 이거면 좋겠다, 그치? 7월달에 7,000하고 되겠네, 그럼. 다른 달 8천하고? 다른 달에 8,000. 지금 5월 말까지 매출이 거의 지금 2억이네요. 이번 달면요? 아니요. 연애 시절부터 아내는 알뜰하기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결혼하기 전에 신랑이 계속 우리가 한 달에 얼마씩 내서 이거를 데이트 비용으로 쓰자고. 신혼여행 비용으로. 아니, 이거는 데이트 비용. 그거는 딴 거고. 그래도 우리 나름 진짜 좀. 짠내나죠, 저희. 뭐라고요? 짠내나. 이런 거 멋있는 커플. 이렇게. 그거 뭐예요? 제가 나름 정리하는 거. 잠시 후 재산 목록을 공개하겠다는 성수 씨. 돈이 모일 때마다 사들인 시골의 땅들이랍니다. 남은 땅이 뭐 약 몇 평 정도 될지 한 1,000평 정도 될 거예요. 무일푼으로 시작해 인테리어 업체 운영 5년 만에 성수 씨가 사들인 땅은 무려 1,000여 평. 시가로 계산하면 약 5억 원 상당입니다. 어떻게 성수 씨는 5년 만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수 씨는 또다시 일을 나갈 채비를 서두릅니다. 그 집 못 보죠? 주말 때도 잘 못 보고.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없다 보니 커가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게 가장 미안하다는 성수 씨. 오늘도 어김없이 만나자마자 이별입니다. 이렇게 매일 잠시 스치듯 만나고 또다시 일터로 향하지만 성수 씨에겐 삶의 가장 큰 활력소나 다름없습니다. 얼굴이 탔네 안 돼요. 피부는 소중하니까 선크림. 결혼해야죠. 아니 맞다. 니는 8월달에 장가 가는데 피부가 소중하니까. 오늘은 성수 씨에겐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직원 2명과 함께 성수 씨가 향한 곳은 경북 영천의 조용한 시골 마을. 이 집은 오늘 처음 찾은 곳이 아니랍니다. 요 우리 공사했는 게 요겁니다. 요 집이 전기 땡 돌아가면서 이제 외부 그 리모델링 공사를 이렇게 쭉 했는 거죠. 네. 다른 이런 마감 공사를 제가 다 했고요. 지난해 외벽부터 부엌까지 오래된 시골집을 꼼꼼히 보수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이 공사를 저 사장님이 참 내 마음에 들도록 잘 했는데 안 되면 차가 뒷집 차가 세워놓은 뒤로 밖으로 해가 들어가지고 밤에 들어가 버렸어요. 지난밤 난데없는 소동에 화들짝 놀랐다는 집주인 할아버지. 집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창고 내부도 상황이 심각해 보이는데요.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집 자체가 흔들리는 거다. 요즘 젊은 사람들 하면 자기 일만 딱 하고 나면은 뒤는 안 봐줍니다. 저 허사장님을 하면 항상 자기가 하는 건 내가 책임진다 하는 그런 욕심 갖고 있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하지 마라. 이제 집에 관련한 일이라면 꼭 성수 씨를 찾는다는 할아버지. 어차피 우리가 단열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요. 잠시 후 재공사를 하기 위한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아, 진짜 많이 받았다. 너무 많이 받았다, 이거. 우리가 직접 밟는 건데 생고생을 하고 있어 지금. 너무 야무지게 해놔놓으니까. FM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애써서 공들여 해놓은 공사를 직접 뜯어내자니 다들 마음이 착잡하기도 할 텐데요. 잠시 후 분위기 메이커 두한 씨가 일터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힘든 일일수록 신나고 고된 일일수록 더욱 흥겹게 일한다는 성수 씨. 5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막막했지만 그때도 무작정 부딪혀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인테리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한번 면허를 따고 이제 그때 조금 이제 했었는데 세상이 그렇게 좀 쉽게 저를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네. 아, 내부 인테리어 바꾸시게요? 화장실요? 기대에 부풀어 찾아간 첫 의뢰인의 집. 아이고 쏜나 이거 날씨 덥지. 그런데 그 첫 의뢰는 인테리어 공사라기보단 수도꼭지를 고치는 일 같은 소소한 집수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속이 시원하네. 제가 수도꼭지 다 붙였어요. 아이고 고마워. 근데 저 창문도 좀 봐주게. 아이고 이거 네 힘으로. 아이고 아무래도 이게 안 돼. 손님이 찾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시절. 사소한 일들도 싫은 내색 없이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돈보다는 경험을 쌓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가보겠습니다. 제가 명함도 보여드렸지만 껍데기밖에 없었어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친구를 보고 어떤 일을 시킬지 하는 고민도 당연히 했을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또 이거밖에 없었으니까 일이 없을 때는 항상 불안해하고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항상 제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던 게 제 자신을 믿고 그냥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일단 부딪혀서 해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작은 일도 마다 않고 하루하루 경험을 쌓아가던 어느 날. 그 자네가 그 솜씨가 좋다는 그 청년인가?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집이 지금 말이야 낡아가지고 새로 지금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 자네가 맡아서 좀 지어줄래? 아, 그럼요. 자재 좋은 걸로 써가지고 정말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꼭 잘 부탁해. 이렇게 작게 받고 일을 해준 이유는 많은 일을 해보고 몸으로 느끼고 할 수 있잖아. 현장 실습이잖아요. 돈 안 받고 돈 안 주고 어떻게 보면 남의 돈을 가지고 내 아이디어와 내 능력을 실험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시골집 보수부터 시작해 내부 수리까지 도맡아 하며 나중엔 집까지 짓게 됐다는 성수 씨. 이곳은 성수 씨가 7번째로 지은 집이랍니다. 여기는 벽화마을이라고 저희가 이제 집을 지었는 현장인데
예전에 이제 집을 지었는데 지금 제가 또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또 답사도 해드리고. 일반 가정집이라고 하기엔 그 입구부터 색달라 보이는데요. 여기는 카페예요? 아니, 카페는 아니고, 그 건물 주인께서 취향이 아무래도 이제 소품이라든지 또, 이렇게 또, 차를 또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또 그런 공간을 1층에 이제 따로 한번 마련을 해보자. 화사한 원목 인테리어로 꾸며진 1층 내부는 마치 예쁜 카페를 찾아온 것 같습니다. 성수 씨의 아이디어에 집주인의 평소 취향을 적극 반영해 만든 집이랍니다. 물은 있어요? 물 있어. 해외에 나간 집주인을 대신해 그 어머니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요. 여기 시원해가지고 밤하기도 좋고 저기 앉으시면 온 산이 다 보이고 배경도 좋고 물안개도 올라가고 물안개 진짜 멋지더라. 예, 멋있어요. 2층의 모습은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요. (1층과는) 달리 아늑한 거실과 깔끔한 주방이 딸린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입니다. 마루 바닥부터 가구까지 집 곳곳 성수 씨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답니다.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자신만의 작품을 남긴다는 마음으로 지은 집. 그 애정도 각별합니다. 옆이 없었어요. 해외에 계셨는데 정말 많은 사진 공유하고 많이 얘기하고 소통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물이 지방에 있어도 저를 믿어주고 해외에 있어도 저를 믿어주고 믿고 그냥 맡겨주신 거죠. 성수 씨가 지은 이 집은 마을에서 늘 화제 만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안하고 그다고 안에 그 넷을 그 하수하고 선 엮는 것도 얼마나 잘 엮더라고. 집은 진짜 잘 짓더라고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50대만 돼도 확히 뜯어부셔지으면 싶어. 평범하디 평범한 오래된 주택이 그의 손길이 닿자 근사한 집으로 변했습니다. 설계부터 디자인 시공까지 전부 성수 씨 홀로 해낸 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머릿속 상상대로 한 채의 집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 매력에 일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에 지어주셨어요? 여기 소비자분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담장과 모든 거래서 한 1억 1천에서 2천 정도 내부 이제 가구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금액이 들었습니다. 예쁘게 지내셨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건 조립식 주택이에요. 조립식 주택. 판넬. 그러면 방안하고 이런 거는 다 잘 됩니까? 네, 저 취재는 시작이 된 거죠. 나중에 여유되면 지어보고 싶죠. 그러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자기 공간 원하지 않나요? 저렴한 가격에 멋스러운 내 집을 짓는 것,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겠죠. 일단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직접 참여를 해서 아니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작은 돈 하나하나를 이제 모아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좋은 공법을 알려드리고 좋은 마감재를 선정을 해주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요. 성수 씨의 또 다른 공사 현장으로 가봤습니다. 굉장히 재밌으시네요. 제가요? 네.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남이 아프네. 이게 똑같은 건물들이 많아서. 말이 안 되잖아. 200m짜리 위치 사람 있는 대한민국에. 자, 1412-3. 길 잘 못 찾으시나 봐요. 야, 엄청 못 찾았는데 사람 죽겠습니다. 밥으로 가는데, 와, 시끄럽다. 사실 예약을 7시에 해놨는데 8시에 도착했어요. 눈통을 왜 보면 요 다음.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성수 씨의 표정이 금세 진지해지는데요. 사장님 좀 이따 두 분 올라가시면은 제가 위치 얘기해 드릴 테니까 히로시 해가지고 고기점에서 히로시 해갖고 그냥 먹는 맞는 거입니다. 오히로시가 뭐예요? 그게 7마리인데 이제 체크 표시해 주는 거예요. 표시. 이게 건축 용어가 일본 용어가 되게 많아요. 창틀, 상단에 창틀 하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33 젊은 나이지만 현장 경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먹을 놓고 또 넘어가야 되니까 그거까지만 제가 확인하고 넘어갔어요. 저는 요거 이제 작업시켜놓고 중요한 작업 저기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되면은 이거를 아시바라고 하거든요. 아시바 비계를 요거를 철거를 할 거거든요. 철거를 하면은 이제 요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건물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 요즘 의뢰가 밀려들면서 여러 군데의 현장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성수 씨. 이 현장이 힘들어도 재밌지 않나요? 좀 생소할 건데 그죠? 재밌어요. 지금은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좀 변해가는 모습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번에 찾아간 곳은 신축 건물의 지붕 공사 현장. 직원이라곤 두한 씨와 상우 씨 달랑 2명. 셋이서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만큼 매일같이 빠듯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막노동에서 시작해 젊은 나이에 집을 짓고 인테리어 사업체를 꾸려가는 성수 씨. 두한 씨와 상우 씨에게는 성수 씨가 자신의 미래이자 롤 모델이나 다름없습니다. 일을 능숙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사인 옆에 꼭 붙어 있어가지고 몇 년 되신 거예요? 2년 다 돼갑니다. 많이 배웠지. 원래는 드릴지도 모르는데. 이것도 뭐하고 뭐 많이 배웠지. 목표가 뭐예요? 스스로 집 한 채 짓는 거예요. 스스로 집 한 채 지을 수 있는 능력 갖게 되는 거. 세 분이 이렇게 여러 공사장을 그래서 죽어갑니다. 얼굴들 보세요. 정상 퇴근시켜주고 뭐 정상 출근하는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맛있는 밥 먹고 오늘 맛있는 밥 먹잖아. 맞지? 그럼 가끔 누가 돼? 순순히 목적이 다이어트였어요. 처음에는 몸무게 100kg 넘었으니까 일주일은 거의 울고 싶은 정도였어요. 진짜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이런 생각. 근데 그걸 지나니까 이제 몸이 돌아오더라고 서서히. 이제 그때부터는 재밌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뭐 후배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위에 이제 대표고 가족 같아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한다는 세 사람. 늘 현장을 앞장서고 주도하는 성수 씨 곁에는 우직하게 곁을 지켜주는 상우 씨와 두한 씨 두 사람이 늘 함께 합니다. 이거 우리 시공하는 이런 것들은 나오면 안 되는데. 왜요? 이게 공법 다른 사람들이 몰라요. 철판이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물매를 어떤 식으로 지나가는지를 또 파악하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물 흐름을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이제 내려오고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으면 어디가 많이 보이는지. 상우 씨와 두한 씨의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성수 씨의 현장 노하우를 배우고 전수받는 것. 그래서 자신들도 직접 집을 짓는 것이 목표랍니다. 땀 흘린 뒤 맛보는 달콤한 휴식. 행복이란 게 별거 없습니다. 행복하는 거지. 와, 진짜 행복하네.
바삐 달려온 하루 일정이 끝나고 성수 씨 일행이 도착한 곳은 산중턱 외진 곳에 자리한 허름한 창고. 이들에겐 베이스 캠프 같은 곳입니다.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예? 여기는? 아, 저희 연장 창고예요. 1호 창고, 2호 창고, 3호 창고. 아, 요 보면 깜짝 놀래요, 요는. 초창기 사무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던. 요, 저, 불 나온 것 보시는데. 짜잔. 똥. 정리는? 예, 제가 해야 돼요. 제가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귀찮으시겠어요. 아, 그래도 귀찮죠, 솔직한 말. 근데, 이 정리 안 해놓으면은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현장 가야 되는데 못 가거든요. 연장이 어디 있는지 찾는다고. 그래갖고 저 말고는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저한테 다 전화와요. 어디 놔뒀냐, 어디 있냐. 그러니까 안 해놓을 수가 없어요. 안 해놓으면 지금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오늘도 27 상우 씨는 치열한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집에서 뭐 5시 반, 새벽 5시 반 이래 나오면은 남들 다 자는 시간에 주차 다 돼 있고 빈터 없이 그냥 혼자 싹 그렇게 출근할 때마다 기분도 좋고. 근데 해본 일 중에서 이 일이 제일 힘들긴 제일 힘들어요. 진짜 정말로 이렇게 고생하는 게 나중에 다 빛을 발할 거라고 믿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늦은 밤 고단할 법도 한데 성수 씨는 또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정밀한 시공 작업을 위해선 틈이 날 때마다 도면 작업도 해야 한다는데요. 일단 우리가 시공 들어가기 전에 이런 식으로 그 철골팀들한테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도면과 함께 주면은 이해력도 빠르고 이거를 하는데 시간은 걸리지만은 제 시간을 투자해서 2차적인 피해를 이제 차단을 하는 거죠. 요즘 성수 씨가 열중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창고 자리에 내 손으로 직접 멋진 사옥을 짓는 일인데요. 왕자네 오리마을은 뭐예요? 제 어머님 이름이에요. 제 어머님 이름이고. 식당 지어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때는 뭐 그런 생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1층에는 다 자재 창고 뭐 보셨잖아요, 그죠? 그것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할 게 많습니다. 재주 많은 성수 씨가 또다시 뚝딱뚝딱 집 짓는 현장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집을 짓길래 이 세 사람이 모인 걸까요? 집에 들어갈 가구 수납장까지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이 집은 성수 씨에겐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이랍니다. 제 아버님 집을 제가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마치 이제 시간이 또 바쁜 관계로 짬짬이 이제 시간 내서 드디어 이제 그 집 완공이 다 되어가네요. 여기 무슨 방이에요? 안방입니다. 아버님, 어머니? 네. 막연히 품어왔던 그 오랜 바람이 눈앞에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연매출 5억원 33살 청년 갑부의 성공 비결이 공개됩니다. 아들의 깜짝 선물에 가장 기뻐할 사람, 바로 아버지일 겁니다. 아들의 땀이 배인 집, 이곳저곳 둘러보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흐뭇함이 묻어납니다. 육교에 잘 돼. 그러니까 정말 좋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누구, 나 짓고 많다 하니까
이시도 참 좋고 보기 좋고. 마음에 들어요? 네,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들어야 된다 하고 이게 부자지간에 안 들어. 아버지에게 성수 씨는 더할 나위 없는 아들입니다. 일하는 거 보면은 뭐랄까 칭찬보다도 잘 대단해. 33, 20몇 살 때부터 집을 지었다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싶지. 몸 관리해가면서 일은 재미있게 즐겁게 그렇게 생활하면 그게 제일로 바람이라. 먹고 살 정도면 되면 되잖아요. 그걸 원하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항상 밀어줬어요.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되지. 한번 해봐. 뭐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다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줬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런 자신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아버지의 응원을 가슴에 새기며 33 성수 씨가 일군 자산은 총 10억 원. 좌절하고 포기보다는 넘어질수록 더 화가 나는 거 있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넘어질 때마다 이게 왜 어떻게 하다 넘어졌지? 이런 요령을 자꾸 이제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아, 일로 가면 안 넘어지겠구나. 그래서 자꾸 일로 가고. 또 넘어지면은, 아, 이번엔 제가 이렇게 보호대를 하면서 이렇게 뭐 크게 다쳤구나. 그럼 또 보호대를 하고. 성수 씨를 지켜주는 힘. 바로 가족과 친구들이 외쳐준 화이팅입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무작정 부딪혀보자는 뚝심 하나로 33 성수 씨는 오늘의 서민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마법 같은 주문의 힘은 두 직원들에게도 똑같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폐 안 끼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가 저도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제가 제 손으로 한번 지어드리고 싶은 게 두 번째 목표. 평생 함께 하자. 아, 그 말 뭐 하겠네. 사랑한다. 되는지. 16년 전 어린 나이 공사 현장 인부에서 시작해 오늘의 서민갑부가 된 성수 씨. 막막했던 젊은 날 고생이라 생각지 않고 몸으로 부딪힌 경험들은 지금의 성공을 이룬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33 젊은 사장 성수 씨는 말합니다. 한 번 더 파이팅을 외쳐보라고. 외국인들의 핫플레이스라는 이곳. The food is 맛있어요. To cook the food is fun.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고기? 평범한 고기 뷔페로 10억 갑부가 되기까지. 비가 올라가지고 기살들을 팔았지. 다른 길이라고는 없어요. 달러 갑부 명순 씨의 기막힌 사연이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